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 애들이 요즘에 저한테 이 댄스 카바를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봤더니 제가 넷플릭스를 좀 끊은 지가 조금 됐습니다. 끊고 나서 보니까 요즘에 그렇게 핫하게 돌아다닌 것들이 웬스데이. 옛날에 아담스 패밀리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 기억하거든요. 그 머리 긴 언니. 손가락이 이렇게 나오고. 그 아담스 패밀리 저 어렸을 때 봤던 것 같은데 그 느낌의 어떤 드라마인가 봐요. 그 와중에 크래프트 하시는 분들은 그 웬스데이가 입고 나온 조끼를 리플리카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리플리카 영상들이 틱톡이나 이런 데 많이 올라와서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베스트를 웬스데이에 나왔던 주인공이 입은 그 사진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베스트지? 자세히 사진을 보니까 이게 크로셰 베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니트 베스트더라고요. 이게 레디메이드인지 아니면은 그 드라마에서 의상팀이 제작을 직접 한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그 사진상 확대를 해서 봤을 때는 이게 니트 베스트였어요. 그 틱톡 영상들에 주로 많이 올라온 것들은 크로셰로 만드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기왕에 리플리카 영상을 만들 거면은 니트로 좀 한 의상을 하면 좋았을 걸. 최근에 보니까 요즘에 니터님들이 또 그 니트 버전도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뭔가가 굉장히 막 확 퍼진다. 지금 막 핫하다. 트렌드하다. 막 이러면 사실 약간 흥미를 잃어버리는 타입이에요. 이게 약간 굉장히 마이너 취향인가? 최근에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저도 한번 트렌디한 아이템 한번 픽해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제가 이 영상을 봤기 때문에 사실 그 드라마 클립만 보고 그리고 짤만 보고서 이 의상을 리플리카로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어쨌든 그 전체 웬스데이 드라마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느낌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 확대를 해봤을 때는 이 햄 부분도 2x2 리빙으로 되어 있고, 그죠? 목 부분도 그렇고 밑에 햄도 그렇고 2x2로 되어 있는데 저는 1x1 그리고 목은 2x2로 할지 어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약간 딜레마가 있는데 웬스데이 니트를 다른 분들 이제 만드시는 걸 보니까 크로셰 작품도 그렇고 굉장히 굵은 실로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월스티도 굵기 정도로 사실 그렇게 굵은 실로 하면은 아마 일주일이면은 뚝딱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빠르면 3일? 네, 근데 이제 이거는 패턴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그 게이지 계산이랑 디자인하는 그런 세부 치수를 따가면서 모양을 만들자면 한 일주일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사진을 보니까 이게 월스티드보다는 얇은 DK 정도인 것 같아요. 기왕 카피면은 DK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제가 입기에 너무 두꺼운 건 또 제 취향이 아니라서 다른 분들 이렇게 보니까 따라 만드신 거가 좀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거보다 얇게 레이어드 가능한 제가 입을 수 있는 버전의 웬스데이 니트 요걸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CV 니츠 네스트로 웬스데이 베스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네스트는 75% 파인 하일랜드 울과 25%의 알파카 성분의 DK 굵기의 실입니다. 현물의 느낌은 평소에 제가 뜨는 정도보다 좀 느슨한 편이에요. 지금 요 실로는 이 정도 게이지로 그냥 산출해도 될 것 같네요. 블로킹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렇게 블로킹을 한 편물을 가지고 저는 게이지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이지를 대략 11cm 중간쯤에 이렇게 해서 단수를 세는 겁니다. 이 길이를 가지고 전체 의상의 너비랑 높이를 측정해 두는 거예요. 오늘 웬스데이 베스트를 만들기 시작한 지 3일째입니다. 사진의 앞면에 보이는 대로 앞판은 밑에를 까만 거를 했어요. 뒷면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반대색으로 하려고 합니다. 뭔가 좀 펑키한 느낌이 있는 그런 옷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드디어 제가 뒷판을 조금 더 올려서 한 이 정도 만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뒷판이고요. 이 뒷판은 제가 목 부분을 얼마나 팔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그리고 목을 판 다음에 이 어깨선을 살짝 옆으로 처지게 해줄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베스트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어깨가 좀 이렇게 각이 이렇게 져 있는 경우, 이 어깨선이 일자로 된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옷은 약간 소매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살짝 어깨를 내려주면 더 예쁠 것 같아서 이 어깨선을 살짝 처지게 만들어 줄 겁니다. 아직까지 어느 정도 목선을 팔지 결정하지 않아서 한 여기까지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지금 앞판은 여기까지 떠 있는데 지금 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을 V라인으로 파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모양으로 지금 파주고 있는 게 보이죠? V라인을 넓게 팔 거지만 너무 옆으로 벌어지지는 않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파고 살짝 완만하게 깊이 조정을 해가면서 이 위에도 마찬가지로 소매 부분은 살짝 처지게 약간 소매가 내려온 듯한 그런 모양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너무 마음에 들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순조롭습니다. 지금 제가 만드는 웬스데이 니트, 이거는 지금 인타샤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인타샤를 하는 법을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실을 각 블록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블록이 이 순서대로 들어가고 있죠. 이 순서대로 실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뜰 때는 지금 편물을 앞으로만 돌아가는 그 라운드로 뜨실 때는 조금 요거랑 다르게 세팅을 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엔 지금 앞뒤로 뜨고 있어요. 인타샤는 주로 앞뒤로 뜨는 게 많고요. 인타샤의 경우에도 라운드로도 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인타샤는 앞뒤로 뜨기 때문에 줄바늘을 이용하시면 이 양 끝에 달려 있고 이렇게 연결해서 뜨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블록이 이렇게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블록이 2개 정도면 관계가 없는데 블록이 이렇게 좀 많아지면 이렇게 고리가 생길 때마다 실이 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왔다가 막 서로 앞뒤로 돌아가면서 이게 막 엉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바늘을 이렇게 2세트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이 중간에 이제 고리로 통과하고 빼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하실 수 있어요. 뜨시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 블록을 정해진 실로 뜹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니트 사이드에서, 그러니까 라이트 사이드죠. 라이트 사이드에서 뜨고 있는 모양이에요. 어떤 무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인타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페어 아일처럼 인타샤도 무늬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이렇게 색깔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대신 넓은 면적을 갈 때 인타샤를 사용하거나 굉장히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릴 때 또 이렇게 인타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블록을 첫 번째 색깔로 쭉 떴으면 이렇게 두 번째 블록으로 넘어갈 때는 그냥 그대로 뜨시면 여기에 공간이 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블록을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연결을 시키실 때는 규칙을 한 가지 정하셔야 됩니다. 규칙은 이 첫 번째 블록에서 두 번째, 그 다음 블록으로 넘어갈 때 이 실을 어디로 넘기느냐, 요거를 규칙을 정하셔야 돼요. 어디로 넘기는지 한번 그 규칙을 정하셨으면 항상 그 규칙대로만 방향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첫 번째 블록에서 두 번째 블록으로 넘어갈 때 이 첫 번째 실을 위로 넘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두 번째 블록 실이 밑에 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지금 두 번째 실을 뜨면 첫 번째 색깔이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건데, 만약에 반대로 하실 거라면 첫 번째 블록에서 두 번째 블록으로 넘어갈 땐 이렇게 밑으로 첫 번째 색깔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엇이 되었건 방향을 한번 정하셨으면 그 방향을 편물 전체를 뜨시는 동안에 바꾸시면 안 돼요. 이 방향을 바꾸시게 되면은 코의 모양이, 이렇게 누운 모양이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선이 바뀔 때마다, 앞뒤에 편물이 돌아갈 때마다 코의 방향이 요 앞에서 일정하게 나오지 않고 삐딱삐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같은 방향으로 저는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뜨시면 이제 두 번째에서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에서 네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쭉 이어나가실 거예요. 보시면은 실이 뒤에 이렇게 엉키는 게 보이죠? 이걸 풀지 마세요. 풀지 마시고 그냥 뜨는 거예요. 그냥 뜨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 두 번째 블록에서 세 번째 블록으로 넘어갈 때 실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크로스 해주는 거예요. 저는 위로 겹치게 크로스 하고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마지막 블록까지 다 뜨셨으면 이제 편물을 돌려줘야 되죠. 자, 이 편물을 돌리실 때도 규칙을 한 가지를 정하셔야 돼요. 앞면에서 뒷면으로 돌릴 때 내가 이렇게 돌릴 거라면 그 다음에 뒷면에서 앞면으로 돌아올 때 반대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앞면에서 뒷면으로 돌아가면 이 실이 이렇게 반바퀴 180도 다 방향이 뒤틀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만 계속 돌리시면 이 실들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뒷면에서는 그대로 첫 번째 블록을 그냥 뜹니다. 펄 스티치로 전 뜨고 있죠. 이렇게 모양대로 떠줍니다. 자, 보시면 뒷면에서도 첫 번째 블록에서 두 번째 블록으로 넘어갈 때 처음 세운 규칙대로 첫 번째 블록의 실을 저는 위로 겹쳐주는 거예요. 앞이랑 똑같은 방향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블록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뒷면에서 마지막 블록까지 다 떴어요. 그리고 보통 저는 편물을 이렇게 돌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타샤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되죠. 그래서 한 번 돌렸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저 앞으로 갈 땐 다시 아까 했던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실 타래들이 지금 다시 제자리로 다 돌아온 게 보이죠? 꼬여있던 게 다 풀렸어요. 그래서 앞면으로 돌아오면 다시 제자리로 실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하다 보면 버릇대로 이거를 같은 방향으로 계속 돌리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잊어버리면 이게 실타래가 바른 방향으로 돌아왔을 때 꼬여 있게 될 거예요. 뭐 그때마다 이제 조금씩 정리를 다시 해주시면 되지만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라면 항상 180도 반대로 이쪽으로 돌렸다면 뒷면에서 앞면으로 올 땐 다시 반대로 이렇게 돌리시면은 항상 이 실타래는 꼬일 일이 없습니다. 편물을 앞뒤로 돌릴 때 이 방향을 잊어버려서 한쪽 방향을 계속 넘기시면 그냥 실타래만 정리해 주시면 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타샤에서 여기 실이 겹치는 방향은 항상 일정하게 앞뒤로 똑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라운드로 뜰 때랑 이렇게 편물을 앞뒤로 돌아가면서 뜰 때의 방향은 코들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방법은 앞뒤로 뜰 때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인타샤는 주로 앞뒤로 뜨는 편물에서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제가 하는 방법 이렇게 보고 하실 분들은 항상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거는 실을 겹칠 때 꼬임의 방향이 늘 같은 방향이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열심히 나머지를 달리고 있는데요. 한쪽 면을 제가 다 디자인을 끝냈기 때문에 반대편 모양대로만 떠주면 되겠죠. 웬스데이가 끝난 지가 언젠데 미친 거 아니냐. 아니, 저는 웬스데이 끝난 줄도 몰랐지만 어쨌든. 자, 보시면 네, 이쪽 끝났어요. 여기 보시면 살짝 처짐을 해줬는데 한 7단에 걸쳐서 이쪽 살짝 어깨 처짐 해줬고, 보시면 가슴, 오, 완전 파였어. 그리고 여기를 이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쪽은 좀 수월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작업이 들어가고 있고요. 빨리빨리 좀 끝내고 싶어서 지금 시간은 새벽이고요. 밤새도록 이걸 빨리 달리느냐고 개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좀 굵은 실로 할 걸 그랬나? 빨리 해본다는 게 정말. 어쨌든 뒷판을 마쳤어요. 뒷판을 이렇게 마쳤고 지금 여기 한쪽을 이렇게 걸쳐 놓은 상태예요. 앞판과 합체를 시켜야 됩니다. 그 애시당초 그 사람들이 다 굵은 실로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사진상 느낌은 한 이 정도가 옆선이고 여기가 이만큼이 소매
였는데 실제로도 잘 맞을지 한번 일단 입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옆선을 꼬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소매 한쪽을 먼저 만든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 지금 앞으로 이제 이 넥라인을 만들어주면 이게 살짝 더 위로 올라오겠죠? 이렇게 이런 모양. 이쁜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부터 가장 처음부터 좀 신경이 쓰였던 부분이에요. 이 넥 부분인데요. 지금 이 부분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진에서 봤을 때 오른쪽 왼쪽이 다른 색깔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지금 여기 인타샤로 이 부분을 지금 줄여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D를 나눠서 반씩 해서 2x2 리빙으로 지금 인타샤로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어요. 넥밴드의 앞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코를 이 각 블럭이 나뉘는 앞에 두 코를 가운데에 두 코로 잡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줄임을 라이트 사이드에서만 해줄 겁니다. 그래서 대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검은색에서 가운데가 여기 한 코가 있고 그래서 여기를 한 코를 줄이고 또 반대쪽도 대칭이 되도록 한 코를 줄여주는데 여기는 인타샤가 동시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인타샤를 동시에 들어가서 반대편 색깔로 대칭으로 한 코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5천만 년이 흘렀다. 자, 이제 공방장의 웬스데이 베스트 공개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웬스데이 베스트 만들기 공방장 스타일로 진행해봤습니다. 제가 뷰티 유튜버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이 머리 하며 스모키 화장하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다른 옷을 만드는 것보다 이 화장과 머리가 더 힘드네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공방장 스타일로 만들어본 웬스데이 베스트 여러분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만드는 동안 웬스데이 시즌2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웬스데이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제가 최근에 들어서 다시 넷플릭스를 구독했습니다. 이제 웬스데이를 조만간 시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 스타일로 만들어본 웬스데이 베스트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잘 나와줘서 마음에 쏙 듭니다. CV니츠 DK실로 만들어본 웬스데이 베스트 제 생각처럼 얇으면서도 보온성이 탁월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초여름까지 웬스데이 베스트를 잘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시즌2가 확정되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웬스데이 넷플릭스에서 시즌2가 올라왔을 때는 저도 다시 한번 이 옷을 꺼내 입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